동북부 4개 주가 총기안전연합회를 결성하고 공동으로 총기 규제 강화에 나서기로 합의했습니다. 국경 순찰대가 국경 100마일 반경 내에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이민 단속 작전을 전개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유다 지글러 뉴저지주 레오니아 시장은 방문자 차량은 로컬 도로 이용 시 방문지만 밝히면 아무런 증빙이 필요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문직 취업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에 대한 노동 허가 카드 발급이 당분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3일 KBTV 뉴스9 김아라입니다. 미 동북부 4개 주가 총기안전연합체를 결성하고 공동으로 총기 규제 강화에 나서기로 합의했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쿠오모 뉴욕 주지사와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 댄 멀로이 커네티컷 주지사, 그리고 지나 레이먼드 로드아일랜드 주지사 등은 22일 총기안전연합체 결성과 공동 총기 규제 강화 등 이 같은 대책 시행에 합의했습니다. 플로리다 고등학교 총격 참사를 겪은 지 8일 만에 미 동북부 4개 주가 연방정부와 별도로 총기 안전 확보에 나선 것입니다. 이번에 뜻을 같이 한 주지사들은 다른 주들도 이 연합체에 참여하도록 권고하면서 총기 폭력에 관한 데이터 구성과 총기 사고 예방을 위한 공동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플로리다 고교 총기 난사 사건에 대한 후속 대응으로 3대 총기 규제 강화책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우선 정신건강에 중점을 둔 총기 구매자 신원 조회 강화와 함께 총기 소지 구매 가능 연령을 현행 18살에서 21살로 올리고 반자동 소총을 대량 살상이 가능한 자동 소총으로 개조하는 도구인 범프 스탁 판매를 중단하는 방안 등입니다. KBTV 양준하입니다. 플로리다주 고등학교 총격 사건 당시 학교 보안관이 머뭇거리다 대처를 못한 것으로 드러나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지난 14일 미국 플로리다주 고교에서 17명의 목숨을 앗아간 총격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학교에 배치돼 있던 경찰관이 총격범을 제압하려고 건물에 진입하지 않고 밖에서 한동안 머뭇거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학교 경찰관의 잘못된 대응이 참극을 불렀다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22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번 사건을 수사한 브로워드 카운티 셰리프국의 스콧 이스라엘 국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장 비디오 영상을 분석한 결과 학교 지원 경찰관 스캇 피터슨이 총격 사건이 발생한 교내 12동 건물 서편에 도착해 있었고 자세를 취한 뒤에도 건물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총격범 니콜라스 크루즈는 사건 당일 약 6분간 무차별적으로 총을 쐈으며 피터슨은 4분 동안 무전을 받는 것 외에는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고 교실 밖에서 서성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스라엘 국장은 피터슨에 대해 무급 휴직 징계를 내린 후 그가 사직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피터슨의 행동은 교사들이 무장을 한다고 해서 이번과 같은 총기 난사 사건을 제압하기는 어렵다는 견해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습니다. 무장한 경찰도 결국 용기가 없다면 연발 총기로 무차별 총탄이 날아오는 현장에서 대응하기 어려운데 얼마나 많은 훈련을 받아야 무장 교사들이 범인을 제압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기 때문입니다. 피터슨 외 2명의 다른 경찰관이 총격 사건 당시 근무 중이었는데 이들도 현장에 접근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받고 있다고 이스라엘 국장은 말했습니다. KBTV 양준하입니다. 불법 이민 단속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경 순찰대가 국경 100마일 반경 내에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이민 단속 작전을 전개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경 순찰대는 미립국자 적발과 테러리스트 및 테러 무기 반입, 인신매매와 마약류 밀수 등을 단속하는 부서입니다. 이들 검문소들은 국경에서 100마일 이내에 설치돼 있는데 최근 들어 고속도로와 버스, 기차 등에서도 이러한 검문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검문은 불법 이민자를 색출하기 위한 절차지만 영장도 없이 마약 단속까지 진행되고 있어 권한남용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미시민자유연합은 국경 순찰대의 이 같은 검문이 위법이라고 지적하며 이민 검문은 말 그대로 체류 신분만 확인하는 절차여야지 마약 수색과 일반 범죄 검문에 활용돼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측은 법적으로 부여된 권한 안에서 이루어지는 통상적인 검문 작업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레오니아 방문자 차량은 로컬 도로 이용 시 방문지만 밝히면 아무런 증빙이 필요 없다고 유다 지글러 뉴저지주 레오니아 시장이 밝혔습니다. 지난달 22일부터 레오니아 내 60여 로컬 도로의 출퇴근 시간대 비거주자 차량 진입 제한 조치가 시행되면서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그간 타운 정부는 거주민 방문이나 상권 이용을 위해 로컬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지만 방문 목적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는 불분명해 우려를 샀습니다. 실제 한 레오니아 주민은 한인 택시를 탔는데 벌금 우려 때문에 레오니아에 집에 가자는 요청을 거절당하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부정적 인식이 커지면서 방문자는 급감했고 이는 상권 피해로 직결됐습니다. 지글러 시장은 거주자 방문이나 상권 이용 목적일 경우 로컬 도로 이용에 아무런 제약이 없음을 보장했습니다. 그는 웨이즈 등 길 안내 애플리케이션으로 인해 단순 우회 목적의 차량이 로컬 도로로 쏟아져 들어오는 상황을 방지하자는 것이지 도로를 막는 목적이 절대 아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지글러 시장은 조례 논의 과정에서 여론 수렴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 그렇게 느낀다면 내 잘못이다. 소통 강화를 위해 더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직 취업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에 대한 노동 허가 카드 발급이 당분간 가능해졌습니다.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은 21일 연방국토안보부가 H4 소지자에 대한 EAD 카드 발급 규정 폐지 절차를 마칠 때까지 기존 규정의 시행을 유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앞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H4 소지자에게 EAD 카드를 발급해주는 규정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H4 EAD 카드 발급 규정이 시행에 들어가기 직전 반이민 성향의 노동자 단체인 세이브 잡스 USA는 H4 소지자에 대한 EAD 발급 규정은 이민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DHS의 소송 기각 청구를 받아들여 시행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세이브 잡스 USA는 항소했고 지난해 12월 DHS는 연방법원에 2018년 2월부터 해당 정책 폐지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며 올 7월까지 판결을 유보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세이브 잡스 USA는 DHS의 요청을 기각하고 당장 판결을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는데 법원이 이날 세이브 잡스 USA의 요청을 기각한 것입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현재 EAD 카드를 발급받은 10만 4천여 명의 H4 소지자들은 당분간 EAD 카드 연장을 신청할 수 있게 됐으며 신규 신청도 가능합니다. 한국 정부의 복수국적 관리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명이 넘는 복수국적자에 대해 국적 선택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한 복수국적자에게 기초연금을 부당 지급하는 등 관리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국감사원이 22일 발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법무부는 복수국적자 234명이 국적선택 기간이 지나도록 국적선택을 명령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93명은 국적선택 기간이 지난 뒤에도 미국 등 외국 여권을 반복해서 사용해 한국을 출입국하는데도 국적선택 명령 등을 하지 않고 방치했습니다. 또한 2012년에서 2016년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한 복수국적자 가운데 477명이 서약을 어기고 2회 이상 외국 여권을 사용해 한국에 출입국했습니다. 무엇보다 감사원이 이들 477명을 조사한 결과 62명이 외국 여권으로 출국 후 해외에 머물면서 한국의 기초연금 8천여만 원을 부당 수급한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감사원은 법무부 장관에게 주기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하고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미국에 사는 한인들의 경우 중국, 필리핀계 등 다른 아시안 이민자들보다 스스로를 건강하지 못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2일 재외한인사회연구소 연구원이 발표한 한인 이민자 건강의 종합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한인들의 경우 자신의 건강 상태를 나쁘다고 답한 비율이 13.4%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백인의 경우 5.5%만이 건강 상태를 나쁘다고 밝혀 큰 대조를 이룹니다. 아시안 이민자 그룹과의 비교에서도 한인의 건강 지표는 나쁜 편으로 분석됐습니다. 중국계는 3.9%, 필리핀계는 8%만이 건강이 나쁘다고 밝혀 한인에 비해 훨씬 낮았습니다. 반면 자신의 건강 상태를 매우 좋다고 밝힌 한인은 27.2%로 백인의 51.4%에 비해 크게 낮았으며 아시안 이민자 평균도 35.9%로 한인보다 10%포인트 가까이 높았습니다.
또한 한인의 경우 24.1%가 가벼운 운동도 전혀 하지 않는다고 밝혀 아시안 이민자 평균보다 낮았으며 건강보험 미가입률도 20%가 넘어 타 아시안 이민자 그룹보다 높은 편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교전 1라운드에서 패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펜스 부통령의 이미지를 상쇄시키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 보좌관이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미 언론들은 23일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 참석을 위해 방한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 백악관 보좌관에 대해 매력 최고 사령관 등의 수식어를 쓰며 올림픽 행보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방카 보좌관의 방한 장면이 한국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사실을 부각하면서 그의 방한 활동이 개막식에 참석했던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당 중앙위 제1부부장의 미소 공세를 압도할지에 촉각을 세웠습니다. CNN 방송은 미국의 매력 총사령관 이방카 한국에 착륙하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방카의 이번 방한은 이목을 집중시킨 개막식 참석으로 북한의 외교적 성공이라는 평가를 받아온 김여정과의 비교를 필연적으로 불러일으켰다며 이방카의 방한 결정이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려는 미국의 시도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라자나트남 국제연구원의 에번 레스닉은 CNN에 이방카는 명성과 카리스마, 스타 파워 등 상징적 측면에서 트럼프 행정부 최상의 얼굴이라며 외교전 1라운드에서 패배한 펜스 부통령처럼 북한 대표단의 관심을 뺏길 것 같진 않다고 분석했습니다. 폭스뉴스도 최고 지도자의 가족인 이방카와 김여정 모두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켜온 지도자들의 이미지를 상쇄하며 긍정적인 언론의 시선을 끌어오는데 노련한 인물들이라며 이방카가 한국에서 어느 정도의 언론 주목을 받을지가 관심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워싱턴 포스트지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방카 보좌관의 만찬을 보도하며 대북 접근법에 대한 양측의 온도차가 다시 노출됐다고 전했습니다. KBTV 양준하입니다. 뉴저지 한인단체들이 버겐카운티 정부가 주최한 올해 음력설 행사의 운영 방식에 반발해 집단 불참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개최된 첫 행사의 경우 뉴저지 한인회와 한인사회단체들이 다수 참석했으나 올해는 사실상 보이콧을 선언하고 불참을 결정한 것입니다. 이는 버겐카운티 정부가 음력설 행사를 중국계 단체들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한인단체들은 버겐카운티 정부에 음력설 행사를 균형에 맞춰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카운티 정부는 한인사회를 위해서는 미주 한인의 날과 광복절 행사 등을 매년 개최하고 있다는 이유로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박은임 뉴저지 한인회장은 한인단체들이 들러리 서는 기분이 들어 이번 행사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중간 정도의 소득이 있는 뉴요커는 10년간 전혀 안 먹고 안 써야 겨우 내 집을 장만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비자 정보 사이트 스마트에셋닷컴이 2016년 센서스 자료를 인용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가구 소득이 뉴욕시 중간에 해당하는 뉴요커가 뉴욕시 중간 가격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9.85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은 가구 소득 전액을 단 한 푼도 쓰지 않은 경우로 실제 내 집 마련을 위해 걸리는 기간은 이보다 훨씬 깁니다. 다만 뉴욕은 주택 구입을 위한 모기지 금리가 전국의 다른 주보다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주거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적정 주택 가격은 연간 가구 소득의 2.5배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100대 대도시의 주택 중간 가격은 가구 중간 소득의 평균 7배가 넘었습니다. 특히 뉴욕 등 상위 5개 대도시는 약 10배에 달해 매우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스마트에셋닷컴은 현재 미 전역에서 주택 중간 가격 대비 가구 중간 소득 비율이 2.5배 이하인 대도시는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와 오하이오 토레도, 인디애나 포토웨이 등 중서부 지역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월 23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50대 한인 남성이 퀸즈 플러싱 먹자 골목의 한 식당에서 여성 종업원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퀸즈 검찰에 따르면 윤모 씨는 지난 2일 새벽 4시 15분경 149 플레이스 소재의 식당에서 여성 종업원 전모 씨를 바닥에 내팽개친 후 머리와 얼굴 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혐의입니다.
전 씨는 윤 씨가 업소에 들어와 의자를 발로 차는 등 난동을 부리자 윤 씨를 데리고 업소 밖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피해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된 윤 씨는 3급 폭행과 2급 괴롭힘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폭행당한 전 씨는 정신적 충격과 환청 등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퀸즈 주택가를 상대로 연쇄 절도 행각을 벌이고 있는 2인조 용의자가 공개 수배됐습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용의자들은 지난달 28일부터 2월 12일까지 엘름허스트와 잭슨하이츠, 메스패스, 코로나 지역의 주택 10곳에 출입문과 창문 등을 깨고 침입해 현금과 보석, 신용카드 등 10만 달러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용의자들은 모두 남성들로 검은색 복면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으며 검정색 계열의 외투를 입고 검정색 백팩을 메고 있습니다. 미주리주 주지사인 에릭 그리텐스가 탄핵과 사임 요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중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그리텐스 주지사는 주지사가 되기 전 한 여성과 불륜 관계를 맺고 그 여성의 낯뜨거운 부분을 사진으로 찍어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중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인트루이스의 가드너 법무관은 목요일 성명을 통해 주지사가 2015년 3월부터 세인트루이스의 한 미용사와의 애정 행각을 벌인 사실을 시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리텐스 주지사는 자신은 실수를 한 것일 뿐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다라고 변명하며 민주당원인 가드너가 정치적으로 자신을 희생시키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권센터와 뉴욕시 일원 세입자 권리단체들은 20일 뉴욕주 주택구 퀸즈 자메이카 사무실 앞에서 MCI 철폐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MCI는 임대주가 아파트 공용시설을 수리하거나 새로 설치한 후 전체 소요 비용을 세입자별 가구 규모에 근거해 나눈 뒤 영구히 임대료에 포함하도록 한 규정입니다. 뉴저지 주정부가 피임이나 임신 중절 등과 같은 가족 계획과 의료시설 확충 등을 위해 예산 750만 달러를 지원합니다. 머피 주지사는 지난달 16일부터 임기에 들어간 이후 이날 처음으로 법안에 서명 절차를 마쳤습니다. 이와 함께 머피 주지사는 이날 메디케이드를 통해 여성들이 피임약 구입과 암검진, 성병검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도 서명을 했습니다. 뉴욕주 업스테이트 센트럴밸리에 있는 우드버리 커먼스 아울렛 쇼핑몰에 메트로노스 기차역이 신설됩니다. 앤드류 코모 주지사는 이를 통해 센트럴밸리를 포함한 허드슨밸리 일대의 경기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플러싱 갤러리천에서 가곡교실 학생을 모집합니다. 3월 3일 시작하며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서 4시 진행됩니다. 강사는 뉴욕 예술가곡연구회 서병선 회장으로 서 회장은 서울음대와 줄리어드 음대를 수료했으며 가곡연구회를 설립 후 탈출 난민 구출을 위한 음악회를 개최하는 등 가곡 보급을 위한 활발한 음악 활동을 펼쳤습니다. 계속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네, 포커스인입니다. 오늘은 이창우 내과 전문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는 이창우고요. 내과 전문의 하고 있습니다. 네. 제 오피스는 앵글로 클리프 뉴저지에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미국 전역에서 유행성 독감이 정말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낳고 있다고 하는데 한 주 사이에도 굉장히 많은 사망자가 나오기도 하고요. 근데 요즘 이 사망자 소식이 계속 또 들리는데 왜 이렇게 독감이 심각할까요? 예, 이번에 그 독감이 심한 이유는 네. 일단 독감 백신이 효과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독감 백신은 거의 1년 전에 네네. 정해서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이번에 나올 독감을 예측을 해서 그 백신을 준비하는데, 근데 이번에 그 백신을 예측하는 게 잘 맞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통계학적으로 보면 이번 백신은 한 36% 정도 효과가 있다, 그렇게 나왔어요. 그럼 백신 얘기하셔가지고 그런데 지금 그래도 미국 질병예방본부에서는 지금이라도 독감 예방 접종을 맞으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아무래도 백신을 맞으신 분들이 그 독감이 걸려도 좀 덜 힘들게, 그러니까 치료가 더 좀 쉽게 그렇게 통계학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주사를 맞도록 권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겨울이 얼만큼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이라도 맞아서 혹시 또 이렇게 독감이 계속, 그러니까 더 좋아지지 않고
계속 이렇게 나쁘게 유지를 하면은 네. 그러면은 그 지금이라도 백신을 맞아서 그나마 어느 정도 예방 효과를 볼 수 있게 네. 그런 취지에서 주사를 지금 맞으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선생님 의견도 지금이라도 백신을 맞는 게 낫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보편적으로 맞는 게 좋겠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그 면역성이 약하신 분들, 네. 나이 많이 드신 분들, 뭐 만성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 아니면 소아들, 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이제 약하고 또 전염이 쉬우니까 네네. 그래서 특히 그런 분들은 그래도 주사를 맞는 게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아, 그럼 지금 어린아이도 말씀을 하셨는데 유독 어린이 사망자도 많이 저희가 전해 듣고 있어요. 근데 이게 독감에서 그 사망까지 이르게 되는 게 또 어떻게 병이 진행되나요? 예, 그 일반적으로는 독감이 걸렸다고 해서 금세 뭐 사망이 되진 않지만 네. 그 이제 컨디션에 따라서 그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특히 이렇게 미리 뭐 만성 질환, 특히 뭐 폐렴이나 만성 폐 질환 앓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독감이 걸려서 그 후에 이제 합병증으로 폐렴이 되든지 네. 아니면 독감 자체가 호흡 곤란을 일으켜서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럼 그 호흡 곤란이라는 거는 온전히 독감 때문에 그렇게 사망을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숨 쉬는 게 힘들어져서 네. 갑자기 이렇게 뭐 호흡기가 좁혀지거나 네. 그래갖고 산소 부족이 생겨서 아주 극한 경우에 컨디션이 네. 아주 안 좋을 경우에는 네. 그렇게 사망이 될 수도 있고요. 아, 또 많은 경우에는 이제 그 독감이 폐렴을 일으켜서 네네. 그래서 그게 진전되다 보니까 아주 그렇게 위독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뉴스에서 굉장히 많은 사망 소식을 듣다 보니까 아무래도 독감이 사망까지 갈 수 있다는 좀 두려움이 자리 잡게 됐는데 특히 어린이 사망자가 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인데 그럼 아이가 있는 가정에서 집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예, 집에서 주의할 점은 네. 일단은 만약 증상이 생기면 그러니까 독감 증상이 이렇게 생기고 또 하여튼 일반적인 감기 증상이 생기면 네. 지금 시즌에 독감이 이제 이렇게 많이 있는 시즌에는 꼭 의사를 빨리 보는 게 좋습니다. 아, 네. 그래서 진단을 빨리 할 수 있게. 그래서 네. 웬만한 오피스에 가면은 금세 그 독감 테스트를 할 수 있는 키트가 있어요. 네. 그래서 진단을 빨리 하는 게 좋겠고 네. 그 예방 차원에서는 집에 있을 때 항상 손을 깨끗하게 씻고 네. 그리고 기침이나 뭐 재채기 할 때는 항상 입을 잘 가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좀 아프신 분이 집안에 있으면 좀 미안한 말이지만 격리를 하는 게 좋습니다. 전염성이 큰가요, 많이? 그렇죠. 네. 더군다나 아무나 같이 집안뿐만이 아니고 네. 이렇게 뭐 직장이라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이렇게 그냥 쉽게 뭐 재채기, 콧물, 기침 그런 것으로서 전염이 아주 쉬워요. 아니 또 한간에는 또 이렇게 뭐 독감으로 병원에 가봤자 뭐 약도 별로 이렇게 마땅치 않다. 집에서 뭐 참고 쉬면 된다.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시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것은 이제 정반대라고 생각합니다. 네. 만약에 조금이라도 그런 아프면 특히 독감 증상은 처음에 네. 굉장히 심한 몸살이나 열이 나거나 머리가 아프거나 그렇게 나타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럴 경우 빨리 검사를 하는 게 좋아요. 집에서 계속 또 오래 계시면 계실수록 네. 그 독감이 더 진전될 수도 있고 네. 또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무엇보다도 또 다른 분들한테 전염시킬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뭐 일반 감기인지 아직 독감인지 뭐 구분이 잘 안 갈 수도 있지만 네. 그거는 이제 의사한테 빨리 검진을 받는 게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창우 전문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지는 순서 환율과 증시입니다.
이어서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홀리네임 병원이 연방정부의 2017년 병원평가에서 5스타 최우수 병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 유일의 5스타 최우수 병원 홀리네임 병원이 날씨를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2월 23일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9과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